학대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것도 어린 아이가 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는데 13살 중학생. 네, 맞습니다. 이 그제 밤에 이뤄진 일입니다. 이제 한 40대 여성이 자신의 딸을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이 딸은 이 남편이 전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중학생 10대 딸이었는데요. 일단 밤 9시쯤부터 폭행이 이어졌고 결국 자정이 됐을 무렵 이 여성이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아이가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2시에나 도착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2시간이 더 지난 새벽 4시쯤에야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이의 상태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거는 새벽 4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폭행이 이뤄지고 남편에게 좀 아이가 이상하다라고 말한 지 그 시점으로부터 4시간이나 더 지난 시간이었는데요. 결국 이 현장 주거지에서 숨져 있는 피해자가 발견된 겁니다. 피해자의 온몸에는 멍자국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홍 기자, 일단 이 경찰이 이 멍자국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전부터 학대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학대 동기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경찰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족 관계를 조금 더 설명드려야지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번에 숨진 학생까지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셔야 될 점이 의붓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전부인과 낳은 2 자녀가 있습니다. 숨진 중학생을 포함해서 2명은 전 부인 사이에 나온 자녀였고 그 다음에 새 엄마가 온 셈이죠. 쉽게 말해서요. 그렇죠. 그런데 7, 8년 전 재혼했지만 몇 달 전부터는 별거했습니다. 사이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나기 전에도 전화 통화로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새엄마, 의붓 어머니 쪽에 아이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버지와 통화로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어머니가 진술을 했고요. 의붓 어머니가 그리고 그때 발로 밀치고 넘어뜨려놨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긴급 체포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말을 안 들어서. 일단 저런 주장을 펴고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계모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이가 따라주지 않아서 폭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1시간 정도 지속했다는 거고 심지어 발로 밟기까지 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통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아동학대 치사인지 그러니까 사망에 대해서 고의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 살인죄인지 이걸 많이 판단했는데 최근에 이제 법이 개정됐죠. 정인이법이라고 해서 일명 예.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살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하기 좀 아직은 좀 이르다는 판단이 들어서 경찰이 아동학대 치사죄를 일단 입건을 했는데 향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살인죄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교수님, 저희가 그동안 이렇게 전해드렸던 아이들의 이런 사망 사건 같은 경우가 주로 유아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중학교 1학년생이란 말입니다. 중학교 1학년이라면 체격이 성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이런 부모의 학대에 저항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상황은 됐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서 사망했다면 일방적인 폭행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아이가 자기 또래보다 좀 몸 덩치가 좀 작다든지 또 때리는 이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다른 그 평균적인 여성들보다 덩치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수개월 전부터 별거를 했고 별거 중인 이 남편과 바로 이 아이를 때리기 직전에 양육 문제로 전화로 심하게 싸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아이에 대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아마 이렇게 그 폭행을 가했을 수가 있고 지금 정확한 어떤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어떤 그 급소를 맞는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분명히 그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남편과의 어떤 그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분노를 바로 그 아이에게 그대로 풀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많은 분들이 또 이 사건을 접하시고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왜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아이들을
새엄마한테 맡겨놓고 본인이 집을 나갔을까? 왜 그렇다면 이 아이들 정말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 말이죠. 더군다나 신고도 한 2시간이나 있다가 했다. 뭐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가정 사기 때문에 어떤 그 구체적인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 둘은 이제 그 전처하고 난 아이들인데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수개월 동안 있으면 그 아이들이 학대를 받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그 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여성이 그 아이를 때려놓고 난 뒤에 아이가 이상하다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보통 이제 아동 학대한 사람들 주로 하는 게 애가 숨을 안 쉬어요. 아이가 이상해요. 이런 얘기를 갖다 주로 하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그거는 싹 잘라놓고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그 전화를 받고 남편이 들어왔고 실제로 이제 그 신고를 한 거는 새벽 4시 16분이니까 그로부터 한 2시간 16분 지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일단 거기 현장에 와서 보니까 애가 이상하니까 정말 자기 말대로 한번 애를 살려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순간에는 이 상황을 두 사람이 공동 대처를 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이의 몸 상태가 자신의 폭행으로 안 좋아졌으면 바로 119를 불러야지. 뭘 또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또 그리고 나서 몇 시간 뒤에서야 또 신고를 하고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자, 이 아이의 그동안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주변 분들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가야겠죠? 들어보시죠. 그 주민이 이제 요 운동 갔다 오다가 그리고 둘이 서로 싸우는 소리가 많이 나더라. 한 달 전부터 아프다고 입원을 하고 나니 보고 싶어 엄청 말라서 와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그리고 또 전혀 발견한 적이 없고 특이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자, 변호사님. 이 학교 측은 뭐 면피가 된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단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경우 학교 이제 선생님 아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신고 의무가 이제 부과돼 있는데 일단 그 전에 학대 정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일단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정서행동 특정검사에서 별다른 이상 반응이 없었고 그리고 2번의 학생 상담 또 3번의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졌는데도 그때도 역시 학대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지금 이 얘기를 신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괜찮겠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자세히 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한 번은 좀 다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 그리고 이 사건 일단 경찰 수사기관에서 말이죠. 네. 학대 치사냐 아니면 학대로 인한 살인이냐 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통상적으로 이제 이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있느냐 여부가 확정적 고의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미필적 고의가 있느냐가 이제 일단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정도 아이를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폭행을 한 경우 충분히 사망할 만하다는 정도의 폭행의 정도나 강도나 폭행의 부위가 인정이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 살인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많고요. 예전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면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가 인정이 됐었는데 예. 이제 이 정인이 사건 이후로 이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아동학대 살해죄라는 그 죄명이 신설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아동학대 살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사형,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존속살해죄하고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이 이제 이 119가 도착을 해서 아버지가 그 중1 딸을 직접 저렇게 안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그 아이의 팔이 이렇게 약간 늘어뜨려져 있는 모습이 언뜻 보이더라고요. 진짜 언제까지 이런 소식을 계속 전해드려야 될지 정말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 이렇게 마무리하고요.